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러시아 갔다 와서 처음입니다. 한준희 의원과도 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방송 호흡을 맞추게 됐네요. 네, 요렇게 앉으니까 예. 뭔가가 부활될 것 같은 그 불안한 조짐을 받고 있어요, 제가. 뭐가요? 예? 아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 왜 누가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저희가 오늘 왜 이렇게 간만에 뭉쳤냐면요. 바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8월 18일에 개막하는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예전엔 샤신, 이제는 사신, 사과의 신, 사과의 신. 예. 요즘에 엄청 뜨셨어요. 그걸 뭘 뜬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네,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네, 지나갔어요. 네.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SNS 보니까 네. 타방송사 컨텐츠에도 막 출연하고 그러시던데. 뭐죠? 그 뭐 사랑의 축구, 사랑의 슛 그런 거. 예. 사랑을 위한 축구. 사랑을 위한 슛. 예. 사랑을 향한 슛. 예. 그게 타방송사예요? 아니 월드컵 때 그 타방송사랑. 저는 타방송사를 아예 안 보기 때문에 타방송사 연관된 뭐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KBS만 봅니다. 평상시에. 나만 알면 된다. 적은 몰라도 된다. 네. 일단 우리를 알아야죠. 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아니 적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거 나가실 때는 네. 저한테는 물어보고 싶어요. 저한테 확인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저희가 이 김학범호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 얘기를 할 텐데요. 계속 시끄러워요. 예, 계속 시끄럽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이 대표팀 명단과 관련해서도 시끄럽고. 이 OCA가 이 축구라는 종목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도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웬만한 동네 조기 축구 대회를 해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죠. 예. 너무도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누락됐던 국가들 때문에 7월 25일에 저 조추첨이 이루어졌고요. 다시 이제 저희는 좀 모르는 상태죠. 아는 척 해야지. 그래도 이 방송이 그래요? 7월 25일 그래요? 아유, 방송 하루 이틀 해요. 조추첨 결과가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뭔진 모르지만. 어떻게 알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진짜 원래 녹화 딱 한 번 하고 다시 와서 추가 녹화하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저 옷 바뀌었잖아요. 저도 바뀌었잖아요. 네, 옷 갈아입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한준희 의원이 러시아 월드컵 때 그 일본 벨기에전으로 뜬 이후에 사실 진짜 스케줄 그만 빼기 좀 하세요. 힘들어져. 아니 진짜. 아니 제 스케줄이요? 아이돌급 스케줄이잖아요 지금. 별로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스케줄 너무 빡빡해요. 아니 OCA 한번 욕 좀 시원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무슨 참. 동네 운동회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이없습니다. 예. 네. 7월 초에 조추첨 했잖아요. 24개 나라 6개 조로. 네. 근데 두 나라를 빠뜨린 거야. 그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했다가 또 막상 조추첨 임박해서 기존 거 살리고 두 나라만 다시 넣는 걸로 하자. 두 팀을 그냥 기존 조에다가 그냥 꽂아 넣는 형태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A조, 2조가 결국은 5개 팀이 됐는데 우리가 2조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결과를 놓고 보자면 이득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말레이시아, 키르기스탄, 바레인에 대해서 김학범 감독이 일단 또 분석을 해놨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분석한 자료를 어쨌든 폐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해 놓은 자료들을 일단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새 버리시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절대로 뭐 그럴 리는 없고요. 네. 그래서 그 장점 하나를 제외하면 단점이 더 많고 총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는 이거는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단점이 더 많은 조가 됐죠. 사실 우리나라 빼고 25나라잖아요. 네. 전체 참가국이. 그중에 제일 껄끄러운 팀, 한 팀 꼽으라면 꼽힐 만한 팀이 아랍에미리트거든요. 아니요, 뭐 이제 실제로 해보면 뭐 이란도 있고 사우디도 있고 뭐 우즈벡도 있고 일본도 있고 등등 뭐 강팀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아니 제가 볼 때는 이라크도 있고요. 여기서 잠깐 저희가 이제 오늘따라 이번 녹화 따라서 그 사랑을 위한 슛 그 프로그램 얘기를 많이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네. 제가 그 프로그램 팬이기 때문에 네. 우리 잼철 씨, 반바 씨 한번 저희 출연 한번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유독 아랍에미리트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만큼 또 아랍에미리트가 물론 진짜로 뭐 오마르 압둘라흐만 이런 선수들이 와일드카드가 가세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랍에미리트나 뭐 카타르나 이런 나라들 공통점이 연령별에서 전통적으로 좀 강해요. 그렇죠. 예, 일단 저연령에서 선수들이 좋고 여기에 이제 좀 더
정말 와일드카드에 신경을 쓰는 그런 구도가 되면은 아랍에미리트는 분명히 껄끄러운 상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5팀이 되면서 일정이 일단 더 어려워졌고 여기에 추가된 한 팀이 약팀도 아니고 꽤 강팀이라는 거. 결국은 그래서 뭐 연구 자료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건 좋지만 전체적인 견지에서는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따졌을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를 크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조별리그 3경기에서 4경기 늘어났죠. 네. 그리고 16강, 8강, 4강 결승이면 총 8경기란 말이에요. 날짜도 8월 짧고. 10일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봤을 때 9월 2일에 결승. 이거 3주거든요. 그렇죠. 야, 이거 가능한가요? 어떤 대회든 8경기 토너먼트는 사실 제가 뭐 흔하게 보는 일이 아니거든요. 없죠. 네, 8경기 토너먼트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짧은 일정에다가 또 현지의 더운 날씨에다가 엔트리도 적은 20명이고요. 엔트리에다가 이 조건들이 모두 결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럼에도 다른 25개 나라에 비해서 뭐 전력이 그렇다고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힘든 여정이 될 것은 틀림이 없고 그러니까 OCA가 지금 일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저는 정말 어이없어요. 이거는 네. 아무리 이게 국제적인 축구대회는 물론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어떤 종목이든지 종목을 불문하고 아시안게임 조편성에서 어떤 종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그건 정말 이광용 아나운서 말씀대로 좀 야단 맞아야 될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아, OCA에다가 이거는 레드카드 하나 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와. 자, OCA. 자, 이렇게. 끝. 일단 그러면 그 우리 대표팀의 여정 전에 명단과 관련해서 너무너무 시끄럽거든요. 명단을 제가 어제부터 계속 좀 음미하고 있는데 저도 좀 보기 갸우뚱하게 하는 지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지점이세요? 일단은 K리그 1, K리그 2에서 일단 이번 시즌 뭐 다 한 20경기 정도씩 하지 않았습니까? 팀들이? 네. 근데 선수들이 한 대여섯 경기를 채 안 뛴 선수가 한 67명이 돼요. 그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이진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이제 이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름에 이제 이진현 선수 왔으니까. 같은 경우는 지금 출전 횟수가 부족한 것은 뭐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특정 선수를 거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한 5명 정도 선수들이 상당히 올 시즌 출전 횟수가 적었죠. 그러니까 축구 선수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규칙적인 출전을 이제 해왔던 것이 사실 선수들의 몸 상태를 최정상으로 만들기에는 가장 좋은 조건인데 이러한 선수들의 체력 문제도 이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준비를 해야 되는 어떤 과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범쌤에게 그 문제 좀 물어보셨어요? 한준이요? 아니 뭐 알고 계시겠죠 당연히 그거는. 네. 예. 그러한 선수들의 문제가 나중에 약간 또 불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름은 황의조잖아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다른 장소들에서 한 2~5번 사실 언급을 했었어요. 네. 언급을 거기서 한 얘기 말고 딴 얘기로. 딴 얘기로.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황의조 선수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네. 저는 좀 뽑히지 않았으면 했었다. 첫 번째는 일단 그 지금의 우리 한국 축구계가 상당히 좀 엄중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국민들이라든가 축구 팬들에게 논란을 야기했던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 현재 이 축구판의 구도에 대해서 뭔가 큰 테두리의 어떤 변혁이라든가 이런 걸 바라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들이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지 뭐 여론의 눈치 봐서 선수를 결정하자 제가 그런 뜻은 저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굳이 이 논란거리를 또 만들어서 뭔가 빌미가 될 만한 그런 선수 선발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요즘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 아시안 게임은 조별리그 뭐 할 것 없이 결승전까지 다 중요한 경기들입니다. 유능한 공격수가 뭐 많아서 나쁠 거는 없습니다. 나쁠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와일드카드 3명이 있었을 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 선수는 베스트 11 안에 들어가면서 중심을 좀 잡아주고 이제 후배들을 좀 끌어줘야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드들을 생각을 하는데 근데 황의조 선수가 막상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4강 결승까지 가는데 4강전에서 예를 들어 벤치 멤버가 된다든가 혹은 뭐 결승전에서 벤치에서 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와일드카드의 어떤 효용성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충분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 걱정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 논란을 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황의조 선수 본인일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든 플레이를 할 적에 있어서 황의조 선수가 과연 부담감 없이 할 수가 있을지. 사람이면 힘들죠, 사실. 예. 축구라는 게 실수를 줄이는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는 스포츠인데 실수만 보게 되고, 부각이 되고. 그러니까 실수에 대해서 비판만 계속 하게 되고, 그 선수가 99개를 잘하더라도 한 개를 실수했을 때 그 한 개에 대해서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선수가 제대로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정말 슈팅 찬스가 왔을 때 뭔가 골을 넣지 못하게 되면 다른 좋은 플레이 99개를 하더라도 하나가 또 부각이 되면서 이게 정말 비판이나 이런 쪽으로 또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우려가 되고,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이왕 이렇게 구성이 됐으니까 정말 이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이 선수들이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도록 또 기원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금메달 따야 되잖아요. 따야죠. 그러면 선수들이 20명이 골고루 활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모르는 많은 팬들이 모르는 이름들이 좀 있어요. 한준희의 키플레이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키플레이어 한 3명 말씀드리자면, 그 K리그 2에서 K리그 2에서 뛰는 선수들, 황인범 선수, 김문환 선수, 나상호 선수. K리그를 잘 아는 매니아 팬분들은 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를 삼은 분이 없을 거예요. 또 각 소속 클럽에서의 어떤 이 선수의 중요도라든가 그런 차원에 비추어서는 이 선수들은 상당히 역량이 뛰어나고, 예를 들어 나상호 선수 같은 경우는 광주가 K리그 1에 있을 때, 1에서 정말 강등권 사투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광주 팬들에게 희망의 싹을 틔워줬던 선수가 나상호 선수거든요. 네. 그런데 2로 내려간 이후에도 사실은 그 경기력 계속 가고 있고요. 그리고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이 선수의 재간, 센스, 뭐 이런 기술적인 역량, 이런 부분들은 근데 황인범 선수 지금 군복무 중인데. 그거 상관이 없죠, 그거는. 네. 아니 군복무 중인데 금메달 따면 바로 그렇게 되겠죠? 제대. 며칠 남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유럽 리거들의 경우에는 조별리그에 물론 지금 참여가 가능하더라도 본격적인 활약이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시작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컨디션 조절을 좀 해줘야죠. 사실. 일정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황인범 같은 선수가 정말 에이스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경기들도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요. 특히 황인범 선수, 또 이제 옆에 이승우 선수가 합류하게 되면 황인범, 이승우가 엮어내는 이 테크니션들 간의 연계 플레이도 저는 상당히 또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측면 윙백이 지금 유력한 김문환 선수. 이 선수는 사실은 원래는 윙포워드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공격 역량이 뛰어난 선수이고, 전체적으로 이 나상호, 황인범, 김문환, 이 세 선수는 K리그 2에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조금 주목이 덜할 것 같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전 국민적으로 이름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김문환 선수가 있고, 또 반대편 측면 수비수에는 지금 김진야 선수가 유력한데,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 성향이 좀 강하거든요. 김문환 선수, 김진야 선수가 너무 또 심한 공격 성향을 발휘할 때 우리가 그 뒷공간을 얼마만큼 잘 커버해 줄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 3백은 어떻습니까 지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금메달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지나친 자신감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 경기 횟수가 부족한 선수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있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대표팀이 총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정도 구성을 가지고서 금메달을 못 딸 거라고 예상한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리 이게 아시안 게임 레벨이라도 어떠한 지역의 어떤 축구 대회에서 1등하기는 사실은 이게 축구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어쨌든 드리는 말씀은, 이 정도 우리의 총체적인 구성이면 우리를 강력한 우승 후보라 불러도 이상하진 않다. 근데 다만 이제 여태까지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제 아시안 게임 하면서 가장 역시 좀 초점이 되고 많이 인구에 회자되고 하는 화두가 병역 혜택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병역 혜택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병역 혜택이 더
우선시되고 금메달이 병역 혜택에 오히려 따라붙는 것처럼 인식되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병역 혜택은 이제 금메달에 따라올 수 있는 것이어야 되지, 병역 혜택 자체가 이게 일차적인 화두가 되어서는 저는 이런 스포츠 제전에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또 병역 혜택이라는 게 선수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과거에도 우리 뭐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도 승부차기에서 결국 패퇴하면서 그 또 준결승에서 예. 그 승부차기 실축한 선수 있었죠. 이영표 그대로 슛! 골대를 맞췄네요. 골대를 맞추고 말았습니다. 이영표. 네, 그 누구더라? 선수가 이광용 아나운서가 굉장히 장시간 또 가까이서 지냈던 선수죠. 상당히 말을 잘하고 논리적인 사람. 아, 그럼요. 정말 말 잘하죠. 승부차기를 실축을 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단지 제가 뭐 그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력이라든가 실력의 차원에서 볼 때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우리가 항상 도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죠. 네, 우리는 네.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멤버가 나갈 적이 많고 또 상당히 또 신경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이 대회 자체에.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우승 후보인 건 맞는데, 문제는 그것이 오히려 지나친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전체적인 전력 면에서는 우리는 항상 강력한 우승 후보는 되는데, 문제는 아주 그 고비처에 갔을 때 선수들이 과연 부담을 좀 털어버리면서 정말 충분히 제 실력들을 발휘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멘탈적인 측면에 우리의 금메달이냐 아니냐 여부가 가장 크게 걸려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선수들이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자기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물론 감독과 코칭 스태프도 그런 역할을 해야겠지만 심리 전담 코치 같은 그런 거죠. 우리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시잖아요. 건의를 좀 하세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글쎄요, 그거는 이제 대한축구협회 건의를 한번 해볼까요? 예. 아시안 게임에서도 심리 전담 코치 적극 요망, 뭐 아니 그런, 월드컵 그렇게 아시안 한번 쓸까요? 아니 정말로 이번에 그 월드컵 32개 나라 대표팀 다 조사해 보면 꽤 많은 팀이 그 심리 전담 코치를 대동하고 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딴 얘기였습니다. 오늘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 과연 이 논란은 왜 생겼고 우리가 기대하는 금메달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소소하게 토크를 나눠봤는데요. 오랜만에 한 줄 요약할까요? 한 줄 요약. 논란을 뒤로 하고 금메달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고, 금메달이 우선이고 병역 혜택은 약간 부수적으로 뒤로만 생각하자. 금메달이 우선이다. 네, 이거 지금 저쪽에서 우리 한 줄이야, 이모 한 줄. 이모 PD 기자님이 이게 한 줄이에요? 네, 이게 몇 최선입니까? 줄이야 도대체, 뭐 이런 불만을 토로를 하셔서 다시 하자면, 노잼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가요? 핵노잼. 너무 진지했나요? 핵노잼. 핵노잼. 다시, 한준이의 한 줄. 아시안 게임은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에 도전하는 대회다. 따자. 도덕교과서 집필하세요? 네? 도덕교과서 집필하세요? 그래,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아니, 잘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그걸 다 버무려서 네. 한준희 해설위원의 네. 한 줄평 정리하겠습니다. 한 줄평. 아시안 게임 금메달 가즈아. 뭐 그렇게 하려며요.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 게임 금메달 가자! 고맙습니다. 가야 합니다. 인사하는 타이밍이었어요? 인사 안 해요? 그랬어요? 옛날에 했잖아 우리. 지금 우리가 호흡을 맞추기 10년인데 옆에서 고개를 숙인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같이 94년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한테 슈팅을 뭐 수십 개 때리고도 슈팅 수가 30대 1 정도였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코치님이 골키퍼 코치님 글쎄요, 그거는 이제 대한축구협회 건의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 대한축구협회 지금 맡고 계신 그 일이 근데 저는 정말로 미관 말직이고 발가락을 담그고 계신다고. 네, 그 정도 담그고 있죠. 자, 금메달 딴다고 했습니다, 한준희 의원이. 충분히 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광용 아나운서가 프리로 나간다와 이광용 아나운서가 프리로 충분히 나갈 수 있다. 말씀을. 명제 두 개가 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없던 걸로 알고요. 참고로 사랑을 위한 슛, 좋은 프로그램이다. 저희도 열심히 해서 그 프로그램 못지않은 프로그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것도 뭐 제작진이 카드까지 준 거거든요. 일단 아시안 게임 끝나고 와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